안녕하세요. 무소TV 김실장입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후니맘님, 네, 반갑습니다. 퍼실전님, 네, 소민트님, 어서오세요. 바다향님, 네, 플러스 웨이브님, 네, 클럼버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윤님, 네, 이현정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은 계속해서 비가 오면서 날씨도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또 기온도 올라가고 이랬는데 또 뭐 비 오는 끝에 또 강원도 쪽으로는 굉장한 눈 폭탄 소식도 있고 뭐 또 기후 변화가 아주 이렇게 급변했던 주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이렇게 주말이 지나고 보니까 거의 1월이 반은 지나가게 돼 버렸네요. 그래서 연말을 지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말 지나고 또 연초가 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게, 네, 여정님, 네, 어서오세요. 네, 제가 여정님을 부르는 걸,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정씨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여정씨, 어서오세요. 저기, 이제, 연말 연초 계속해서 제가 꾸준히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기억을 하실까 또 이렇게 담아 두셨을까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꾸준하게 얘기 드렸던 거는 연말 연초 힘든다고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라고 또 연초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연말에 힘든 상황이 시작이 되었고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연초부터 힘들어질까봐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닫고 뒤로 물러서서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형태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돌려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꾸준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는 또 여러분들께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이 늘 해마다 연초가 되면 내가 올해는 뭘 하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이런 이제 목표와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실행을 하는 부분에서 뭐 며칠이 안 걸려서 또 이렇게 뭐 멈춰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올해는 작년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집중하시고 더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쉬고 싶다고 쉬고, 또 지금부터 뛰어볼까? 이러면서 또 무작정 내 힘난다고 해서 막 뛰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이 확 오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서 100이면 100, 10명이면 10, 뭐 100이면 100, 뭐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나 고민해서 어떻게 해볼까라는 그 시간을 가지는 시간 동안 이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생각을 읽고 그와 반대적인 논리를 가지고 반대로 가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하신 분들도 늘 그걸 경험을 하면서도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어쨌든 계획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을 올해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옆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시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과하게도 하시지 말고 너무 소극적이지도 말고 여러분들 해오신 만큼만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그런 좋은
시간과 좋은 수익이 여러분들한테 오실 거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초가 되면서 우리가 1월 2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태껏 보름이 지나면서 2주간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그 흐름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움직이셨으면 아마 좋은 상황들을 만들으셨을 겁니다. 크게 수익을 챙기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드셨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걸음들을 걸어가고 계실 거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 보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파악하셨는지 눈치를 채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돌려서도 얘기 드리고 직접적으로도 얘기 드리고 꾸준히 해보시라고도 얘기 드리고 계속해서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그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는 정부 정책에 따른 돈의 흐름의 분석이라는 얘기를 이제 해놓고 부가적인 테마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올려놨다가 올리지 않고 이제 제가 제목만 이렇게 이제 올려놨는데 연초가 되면서 이제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이 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연초가 되면 정부가 이 출범을 하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공약을 했던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연초가 되면서 아주 정부에서 타이트하게 이렇게 계획했던 그런 정부 정책들을 아주 빠르게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해서 하나 둘씩 계속해서 정부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렇게 빠른 시간을 가지고 빠른 타임으로 내놓으면 우리로서는 조금 손해입니다. 왜? 주식 시장에서는 조금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조금 기간을 두고 조금 천천히 내놓으면은 우리가 그 테마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순환매를 돌릴 수가 있는데 너무 빠르게 오니까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이게 벌써 끝나나 보다 그러면 이건 뭐 넘어가나 보다 이러면서 자꾸 넘겨버리는 이런 또 상황들도 만들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은 거기 맞춰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시황은 오늘 뭐 크게 뭐 다르게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0.58% 네,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0.71%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해서 오늘 0.58%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전고점인 여기 12월 14일 날 이 2400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었던 구간이었는데 오늘을 2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400선을 터치하고 조금 내려왔지만은 오늘 어쨌든 2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달 만에 한 달여 만에 오늘 2400선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수는 크게 뭐 요즘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 또 빠질 때가 안 됐나 빠질 것이다 이런 또 불안한 마음도 가지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지수도 지금 현재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지만 오늘은 또 뭐 큰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수는 상승을 했고 네 코스닥도 오늘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고 이렇게 이제 수급이 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이렇게 또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면서 이 흐름을 좀 빨리 파악하셔서 흐름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좀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보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테마들은 이제 여러 테마들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요즘 최근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많은 테마들이 움직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오늘은 아주 많은 테마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최근에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AI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식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 GPT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검토 소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픈 AI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도 호재가 될 수 있고 정부의 AI 사업 투자 소식도 호재가 있고 이러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은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인공지능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종목들 체크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알체라 종목이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량 거래 나오면서 오늘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오늘 26%대 이렇게 마감을 한 알체라 종목이고 그 외에 또 데이터 솔루션은 뭐 오늘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올랐고 오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정부에서 또 이렇게 어떤 이제 규제에 대한 이런 또 부분들을 또 얘기를 했고 또 신규 설립 시에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이제 부분들도 또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내용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또 그 데이터 솔루션이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솔루션과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계속해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핸디소프트도 오늘 그 인공지능 관련주로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한 종목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이렇게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또 편입이 된 종목이고 이스트소프트는 오늘 이제 교육주로서 올랐던 이제 YBM넷과 그 AI 토익 스피킹 강사 런칭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AI 클론 기술을 적용시켜서 그런 이제 토익 스피킹 강사 런칭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스트소프트 네, 오늘 이렇게 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네, 로닛 RF세미, 한국전자인증, 인포마크, 줌인터넷. 네, 줌인터넷도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하고 윗꼬리 물고 내려왔습니다만 오늘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이렇게 움직였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움직인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로는 뭐 빅데이터 관련돼서 줌인터넷이 움직인 종목이고 그리고 플리토 그리고 그 이노룰스 네. 이노룰스 종목도 그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 움직이는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상품을 정보화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보유 중인 그런 이제 기업으로서 이게 AI 관련주로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는 현재 그 AI GPT 네. 그 챗 GPT 관련한 종목인데 오늘 인공지능 속에 그 챗 GPT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 솔트룩스, 그리고 리노스, 데이터 솔루션 요 종목들이 그 이제 챗 GPT 관련주로서 인공지능 관련주 안에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렇게 또 상승을 했고 오늘 교육주도 정부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교육부와 그 협의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에 하나인 그 교육 개혁을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교육주 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YBM넷, 그리고 캐리소프트, 뭐 골드NS, 아이스크림 에듀, 뭐 그 외에 애니농률, 뭐 메가MD, 뭐 멀티캠퍼스, 이퓨처, 뭐 이런 종목들 오늘 이렇게 뭐 움직인 네,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정부 관련해서 움직인 인공지능 AI 그리고 테마 그리고 교육주 제가 아까 이제 인공지능 얘기들 드릴 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정부에서 그 수도권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로 이렇게 설립을 했을 때 그 전력 공급을 유예를 해준다든지 뭐 규제를 강화시키는 방안을 이렇게 이게 완화시켜주는 이런 방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를 신규를 설립한다든지 수도권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이전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지역으로 조금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을 지금 만들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이렇게 내용들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일매일 테마들이 움직일 때마다 체크를 해보면 정부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놓는 그런 공약 내용이라든지 정부에서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서 정부에서 내놓는 내용들로 해서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아랍에미리트의 그런 이제 경제 사절단 관련해서도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되었던 이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막 크게 지금 이제 종목들이 더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특히나 MOU 체결을 한 내용들이 뭐 한 40여 개 정도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의 투자를 받는 이런 이제 내용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테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정부 내용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 내용들까지 이렇게 이제 얹어지면서 앞으로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좀 이제 신기술이라든지 미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강한 힘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교육주뿐만 아니라 교육주에도 마찬가지로 AI가 이렇게 또 이제 실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이제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YBM 넷과 AI 토익 그 스피킹 강사 런칭을 하는 그 이스트 소프트가 AI 관련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온 것처럼 이런 이제 교육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이 이제 교육주들이 정부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또 더 만들어질 걸로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료가 나오면서 짧게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공약들은 짧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검토 중인 내용으로 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발표가 되면 또 움직이고, 그 내용들로 해서 실행이 되는 걸로 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또 재료들이 호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육주들도 교육주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교육주 속에 신기술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데이터 센터 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런 이제 돈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서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감을 잡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연말 연초까지만 해도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그런 아주
여러분들 심리를 흔들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닫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뉴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연초 때 굉장히 좀 손절하신 분들 그리고 투매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1월 달에는 내가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관망세로 돌아가서 뒷걸음치고 멀리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물러나 계시면서 떠나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지금 남아서 끝까지 노력하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뒤로 물러서 있고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이제 흐름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라는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뉴스 내용이나 이런 거에 뭐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어 갑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아직까지도 뭐 굉장히 힘든 시기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을 그리고 전쟁도 아직까지 이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의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점으로 남아 있는 거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만 해결되지 않았지 나머지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상할 만큼 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2월에 이제 부분은 이제 FMC 결과로는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이제 지나왔다라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뭐 정점이 아직 멀었다. 아직까지 뭐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뭐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우리가 테마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 이런 또 여행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면 웹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 이 웹툰 관련주들이 최근에 중국이 그 한국인 비자 발급 제한을 하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보복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한국 드라마의 유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툰 관련해서 이게 종목들이 죽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복 조치로 해서 잠시 조금 눌렀지만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는 그만큼 소비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웹툰 관련해서도 이 OTT에서 그 이제 이 관련해서 이런 이제 그 시청률이 시청자 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웹툰이나 웹소설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K 웹툰 K-웹소설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힘들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악재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봤을 때 이만큼의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되고 특히나 또 게임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게임 관련해서 좀 신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신작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작을 앞두고 지금 현재 이제 게임주들은 조금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이제 또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중국에서 소비 심리가 또 살아나면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마스크만 벗기만 벗으면 어쨌든 이 화장품 관련주들은 가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그동안 끼고 있다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 화장품 관련해서 색조 화장품들은 굉장한 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새로운 우리나라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그런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같지만은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명절을 앞두고 지금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연휴 기간 동안 또 그 여행 수요도 굉장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은데, 그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나가는 그런 이제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조금 그 소비 심리 같은 것도 그동안 우리가 갇혀있던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격한 소비 심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쉽게 일어나지지 않는 소비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여행 관련해서도 또 종목들이 꾸준하게 또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뭐 오늘 이제 웹툰 관련 뭐 해서는 그동안 뭐 미스터 블루, 네, 탑코 미디어, 뭐 MBT, 키다리 스튜디오, 뭐 대원 미디어 대표적인 이 웹툰 관련주들이죠. 카카오, DNC 미디어,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되겠고, 뭐 게임주들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뭐 이스트 소프트, 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컴투스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게임주로서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주들 이어서 이제 화장품주들 보면은 뭐 코스나인, 뭐 SD생명공학, 뭐 EID, 한국 화장품 제조, 뭐 그리고 뭐 CNC 인터내셔널, 네. 애경산업, 뭐 청담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복 심리로 인해서 잠시 조금 눌렀지만 지금 화장품주들은 지금 어쨌든 이제 마스크 해제가 되기만 되면 하고 기다리고 있고, 중국에 대한 그런데 또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화장품주들은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소비로 인해서, 그런 매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화장품주들인데, 지금 이제 어쨌든 중국을 조금 벗어나서 좀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관련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키워나가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제 색조 화장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K-팝으로 인한 우리 그 이렇게 화장품들이 굉장히 이제 그 K-팝 연결해서 우리 이제 화장품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에서 조금 벗어나서 글로벌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들을 기업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게임주들, 그리고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까지 움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또 체크를 해드렸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뉴스 내용들도 굉장히 좀 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망한다.
지금 이제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하겠다. 그리고 이제 집을 가지고 있던 이제 이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은행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게 현재 지금 이제 개인들의 그 부채가 사상 최대라고 이런 이제 사상 최대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를 지나고 이런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정부에서 내어주는 이런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그래도 어렵게 버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개인들의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그런 이제 힘든 기간 동안 헤쳐나오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을 시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라든지 뒤로 이렇게 빠져버리던 이런 분들은 굉장한 이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로 줄도산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건설업계 쪽으로 굉장한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또 내용들의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먼저 이렇게 힘들어지고 도산이 되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 건설업계 쪽이 너무너무 도산이 되면서 결국은 건설업계가 위험해지면 은행권은 같이 위험해지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은행 관련주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주들 보면은 은행권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난리인데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이 망한다 하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한 침체기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리츠 관련주들, 네, 리츠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부동산이 망한다, 은행권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면 은행주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은행주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리츠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월에 이렇게 과도하게 빠졌던 그런 이제 부분들을 메꾸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또 기대감도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제 은행 관련주들, 리츠 관련주들 한번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리츠 관련해서 종목들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 네. 롯데리츠, 네, 오늘 보시면은 5.8%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10월 이후에 10월 한 20 여기 보시면은 이제 11월 4일 날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잠시 이렇게 눌렀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때 연초에 잠시 눌렀지만은 다시 돌려 세우면서 조금 이렇게 10월에 이렇게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을 채워 나갑니다. 채워 나가면서 이렇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돌려 세우고 있는 차트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롯데 리츠가 오늘 아주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리츠라는 게 조금 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이렇게 모아서 부동산 관련 부동산과 또 뭐 부동산 관련한 그 정권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부동산 간접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리츠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좀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투자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그 리츠가 보면은 이제 그 주택이나 뭐 오피스, 뭐 건물, 뭐 이런 빌딩, 뭐 호텔,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리츠별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좀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류에 따라서 조금 특징이 다르지만은 이제 오늘 롯데 리츠, 그리고 NH 오런 리츠, 네, 보시면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10월 이렇게 이후에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아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10월에 아주 크게 낙폭을 키웠던 부분들을 굉장히 잘 메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보면은 부동산이 망한다고 난립니다. 특히나 뭐 10월보다 지금이 더 난리입니다. 아주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심하게 빠져 있고 거래도 되지 않는 그런 지금 이런 시장 상황인데, 리츠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리츠는 계속해서 우상향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상향이고 10월에 빠진 부분들을 잘 메꿔 나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NH 프라임 리츠, 네, 보시죠. 보시면은 최근에 1월 5일 날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 나와서 급등을 했고 우상향으로 지금 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월 5일 날이 그 정부에서 리츠 관련된 그 투자 개선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 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안을 그 이제 리츠 신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조금 그 이렇게 강화를, 그 시장에 좀 대응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고, 그리고 리츠 그 운영에 관련된 그런 규제도 개선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리츠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제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이런 걸로 해서 리츠 그 산업을 좀 활성화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1월 5일 날 아주 급등을 했던 이런 자리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부동산이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에 이런 정부에서 내놓는 이런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리츠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많은 악재들이 있다고, 지금은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불안한 시기니까 하고 뒤로 물러서 버리고 손절하고 투매하고 이렇게 떠나버린 이 주식시장에서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흐름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빨리 파악하셔서 뒤로 물러서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가 크게 열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귀에, 그쪽의 귀를 닫으시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를 크게 열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얘기로만 똘똘 뭉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실 게 아니라 어쨌든 길이 열려 있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흐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이 회복을 시키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많이 빠졌던,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을 회복을 시켜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얘기만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한 소비 심리가 어떻게 해서 회복이 돼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가 되니까 그 시장을 살리기 위한 내용으로 해서 리츠 산업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또 방안들 내놓고, 그래서 리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한 종목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움직일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종목도 보면은 신한 알파리츠, 네, 보시면은 최근에 우상향 했고 며칠 눌렀지만 오늘 또 이렇게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리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걸 아마 눈치를 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은행 관련주들도 보시면은 앞으로 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굉장히 부도 위기,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런 줄도산 위기가 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권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또 얘기들도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그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주주 전환 정책을 또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또 재료도 나와 있고, 이러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부분으로 해서 은행주들이 계속해서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계속해서 그 한 가지 생각에만 꽂혀서 아니야, 힘든다는 생각만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뉴스 내용만 듣고 그 생각에 꽂혀서 다른 얘기를 안 들으시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봤을 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리츠 마찬가지로 은행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최근에도 12월, 1월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보시면은 이렇게 잘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 네, 마찬가지죠.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낙폭과대였는데 지금 잘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시면은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 네, 신한지주가 오늘 아주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6.94%까지 급등을 했던 신한지주인데,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최근에 거래량 나오면서 급등을 했던 게 있고, 오늘 다시 또 거래 나오면서 또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신한지주 오늘 또 이렇고, 그리고 KB금융, 네, KB금융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연말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이때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손절을 하고 투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네,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네, 그리고 기업은행, 네, 회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BNK 금융지주, 그리고 DGB 금융지주, 차트들이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회복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거의 보시면 이제 그 1월 초에 저점을 찍을 때가 거의 34,000원대에 저점을 찍었는데 오늘 보시면은 43,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거의 한 30%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은행권이 굉장히 위험하다, 아직까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신한지주 같은 경우 저점에서 30%가량 급등을 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그 AI 관련 신기술 관련해서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또 얘기를 드리면서 로봇 관련주들 뭐 좋은 자리에서 조금 미리미리 또 얘기 드렸던 내용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은 이렇게 좀 흐름을 조금 제대로 조금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리츠 관련주들, 은행 관련주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이렇게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뭐 웹툰이면 웹툰, AI면 AI 그 재료만 가지고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로 해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고 돈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는 이 시점인데 많은 사람들이 연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물러서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아마 지금 보름이 지나니까 우리가 또 다음 주 되면 이번 주가 이제 지나면 다음 주에 연휴가 또 시작이 되니까 설이 가까워오니까 더더욱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남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귀를 열고 들으실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졌던 생각과 연초에 가졌던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행동하셔야 된다고 마음먹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멈추시면 안 되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답니다.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꾸준히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옆도 보시지 말고 뒤도 돌아보시지 말고 앞에 열려있는 여러분들께 환하게 열어주고 있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에 좋은 아주 탄탄대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식시장은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탄탄대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다가 내가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걸림돌에 의해서 내가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먹었던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주 강하게 다지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한 번 더 좀 강하게 얘기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은행주들, 리츠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은행에 이렇게 많은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리츠 은행에 관련돼서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 돈을 가지고 또 돈을 그걸 불려서 이익을 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은행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돈이 필요로 한 그런 업종에 아마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마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이 필요로 한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업종 중에 아주 큰 돈이 필요한 업종들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업종일 겁니다. 침체기에 들어가 있고 이제 움직이려고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움찔 정부에서 어떻게 해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찔거리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서 살아나게끔 정부에서도 리츠 관련해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하게 된다라면 부동산 관련해서 호재가 나오면 중소형 건설주들이 당연히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데도 여러분들이 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 여러분들 앞에 아주 기쁜 그런 시간과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에 대한 대가가 오는 시간이 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많이 이렇게 흘러내렸던 종목 계속해서 회복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낼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멀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준비한 내용 전해드렸고 어쨌든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또 끝까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무소TV 김실장이었습니다.